옷밥집 더하기 행. 옷밥집은 이렇게 인간의 무늬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옷밥집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중국 사람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모두 4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중국어는 의식주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에 행이라는 요소를 더 붙입니다. 저는 대단히 놀라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는 옷밥집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다 고정된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행은 무엇입니까? 행은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어딘가를 다니는 존재입니다. 다니는 모든 게 행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다닙니까? 우리는 오늘 집에서 강의실에 왔습니다. 집에만 살면 되는데 왜 강의실에 옵니까? 이것은 공간의 이동입니다. 모든 인간은 공간을 이동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는 내가 사는 집에서 일어나지만 오늘은 강의가 있는 날이니 강의실로 모두 모입니다. 이렇게 다닐 때 어떻게 다닙니까? 걷습니다. 차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탑니다. 여기서부터 다닌다고 할 때 여러가지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걸을 것인가, 뛸 것인가, 말을 탈 것인가, 마차를 탈 것인가, 자전거를 탈 것인가, 오토바이를 탈 것인가, 자동차를 탈 것인가, 킥보드를 탈 것인가, 이런 고민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차, 배, 비행기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로켓을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모두가 행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행이란 교통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다녀야 합니다. 다니야라는 말은 다르게 하면 한 공간을 떠나 다른 공간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다님, 즉 떠남과 이름이라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도 떠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집안에만 있었는데요. 이렇게 방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에서도 돌아다닙니다. 방에서 떠나 거실에 이르렀다가 거실을 떠나 부엌에 이르렀다가 이렇게 삽니다. 다님, 떠남, 이름, 머문. 인간은 하루도 고정된 공간에서 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니는 존재, 떠나는 존재입니다. 다님이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고 떠남이라는 말은 어떤 결심을 말합니다. 내가 다니기 위해서 여기서 일어나서 발을 떼는 일을 떠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떠나는 존재입니다. 어디에서 떠납니까? 자신이 머무르던 공간에서 떠납니다. 이 과정을 조합해보면 다님 마이너스 떠남 마이너스 이름 마이너스 머물미라는 개념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님은 머문과 개념쌍을 만들고 떠남은 이름과 개념쌍을 만듭니다. 그러니 다님에 관한 고민은 거꾸로 머물에 관한 고민입니다. 언제까지 머물 것인가? 여기에 몇 시까지 있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떠남과 머물문 등교시간, 출근시간, 약속시간 같은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기 강의실에 왔다가 강남에 갔다가 공항에 갔다가 이렇게 살면 꼭 문화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인 삶이란 이 동선, 즉 다님을 아름답게 계획하는 일입니다. 현대인은 하도 바빠서 이렇게 사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다님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런 일상의 떠남과 머물을 고민하는 일이 행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삶은 일상과 비상의 결합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넓게 봐서 일상을 머물이라고 본다면 비상은 떠남입니다. 어딘가로 떠나는 것은 일상을 버리고 비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떠남을 우리는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행은 여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어떻게 계획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인 행위입니다. 여행하는 인간. 인간은 여행을 가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떠나야 합니다. 누군가 한 달 내내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문화적 인간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에만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머물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물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 반드시 떠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지나치게 길게 머물면 안 됩니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학위를 얻는 기간,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 누군가와 함께 사는 기간과 같은 일로 넓어집니다. 오래 머물면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로 마음먹으면 언제 어떻게 떠날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누군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공부하면서 공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공부한다고 몇 날 며칠 책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실로 떠나왔듯 떠나야 합니다. 집 앞이든 카페든 시장이든 어디든 떠나야 합니다. 이를 조금 확대하면 여행이 되고 여행은 인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행의 형식들. 이렇게 떠남은 교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더 멋있는 말로 한다고 해서 모빌리티라고도 합니다.
행은 모빌리티이기도 합니다. 카카오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택시 호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기차표도 끊어주고 비행기표도 끊어줍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움직이는 무엇이라도 떠나고 다니는 모든 걸 사업 범주에 넣겠다고 해서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공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올바르고 편하고 즐겁게 떠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문화적 고민입니다. 자신이 직접 다닐 수 없을 때 남에게 대신 다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녀주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우편 사업이 그렇고 택배 사업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배달도 결국 행입니다. 자신이 다닐 수 없으니 남에게 대신 다녀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널리 퍼졌습니다. 나 대신 남이 대신 다녀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전거와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만들어서 도로 위를 달리니 그전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문화적으로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구현합니다. 그런데 매연이 뿡뿡 나오니 그건 또 얼마나 아름답지 못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편리하지만 올바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매연이 없는 자동차를 개발합니다. 인간의 일은 바로 이런 아름다움, 올바름, 즐거움,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가치이자 지향입니다. 행이란 단순히 어떤 교통수단을 탈 것인가라는 층위에서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에서 떠날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삶의 단계를 길게 보면 떠남과 머물의 반복입니다. 유치원을 졸업하면 떠나야 합니다. 누군가 유치원이 너무 좋다고 해서 10살, 20살까지 유치원을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문화적 인간이 됩니다. 초등학교를 6년 다니면 거길 떠나야 하고 대학교를 4년 다니면 거길 떠나야 합니다. 대학교는 내 인생의 전부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대학을 못 떠나면 비문화적인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엄마가 좋아서 30, 40까지 엄마 품에 있으면 비문화적입니다. 그러니 부모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아이를 언제 떠나 보낼 것인가? 적절한 시간에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방식으로 아이를 떠나 보내야 아이의 삶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삶에서 떠난다는 것은 또 어느 날엔가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떠남이라는 뜻으로 행이라는 말을 풀었을 때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머물다가 떠납니다.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떠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모두 문화의 문제입니다. 의식주행의 문화적 구현. 행은 다님 떠남입니다. 그 짝이 되는 말은 이름 머물입니다. 행의 개념 쌍은 그러니 주입니다. 주는 머물입니다. 주와 행은 머문과 떠남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의와 식도 짝이 됩니다. 의는 나를 밖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식은 밖의 요소를 가지고 나를 안으로 꾸미는 일입니다.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의식주행은 의식, 주행이라는 짝으로 이루어집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요소인 식과 안에서 밖을 꾸미는 요소인 의가 쌍을 이루고 머물고 떠나는 주와 행이 쌍을 이룹니다. 인간의 문의가 인문이고 인문은 문화를 뜻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생존을 위해 4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옷이 없어도 죽고 밥이 없어도 죽고 집이 없어도 죽고 다니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 의식주행인데 살다 보니 점점 더 아름답고 올바르고 즐겁고 편리한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아름답게 먹자, 이왕이면 올바르게 먹자, 이왕이면 즐겁게 먹자, 이왕이면 편리하게 먹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문화의 가치를 구현하게 됩니다. 문화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말은 의식주행을 혼자서만 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있게 됩니다. 너와 나의 많은 관계가 옷밥집과 담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화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네가 얽혀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